저는 템프로라는 말이 그냥 뭐 룸살롱 뭐 이런 유흥업소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고상한 직업이고, 그러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성에게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얼굴을 보면 여기 빨간 게 뭐 빨간 점을 묻힌 게 아니고요, 여기도 빨갛고 이쪽도 뭐가 났습니다. 지금 피곤해 갖고요, 얼굴에 뭐가 많이 나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 갖고 연말에 신청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니까 12월 중순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내년이 되잖아요. 2020년이 된단 말이에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셔야 돼요. 이 사주라는 것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각각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함을 받잖아요. 내년에 내가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올해 잘 보내셔야 돼요. 내년 2020년이라는 1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잘 하시면 이제 내년에도 멋진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차 안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이 김건모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사주 상담가가 사주나 하지 왜 연예인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이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가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주 이론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김건모 사건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멋진 직업이 하나가 탄생이 됐죠.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직업이 하나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템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템프로라는 말이 그냥 뭐 룸살롱 뭐 이런 유흥업소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고상한 직업이고, 그러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성에게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김건모 사건이 아니면 이 템프로가 뜨지 않았을 텐데, 김건모 씨 덕분에 템프로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냥 유흥업소 중에 하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뭐 룸살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데서 일하는 일반 유흥업소녀하고 똑같은 부류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이 템프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그냥 여자가 술 따라주면 술이나 따라 마시면서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가 김건모 씨처럼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에 매장되는 거예요. 구속되든가. 그래서 이 템프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고상하잖아요. 거기가 가격도 되게 비싸거든요. 잠깐만 앉아 있어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가요. 만약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거기서 논다, 그럼 몇백만 원은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이제 둘이 간다고 치고, 혼자서는 잘 안 갈 테니까 하룻밤 사이에 몇백만 원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수입이 한 달에 몇천만 원은 돼야 될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 정도 번다. 근데 그 사람이 술집에 가서 몇백만 원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상류층 상위 1% 안에 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방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류층의 남자들을 만나면서 같이 얘기나 나누면서 술이나 따라주고 그러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템프로냐면은요, 그 손님에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90%를 그 여성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소 주인 입장에서는 퍼센테이지가 당연히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업소녀한테 90%나 준답니다. 그래서 템프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상류층에 있는 남성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나 하고 술이나 따라주고, 그리고 그 남자들은 여자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 여자들 이렇게 구경하면서 아 예쁘구나 그러면서 술만 난다 이러면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보통 직업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결혼정보업체 뭐 이런 데서도요, 여자가 템프로 출신이다 그러면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자 자체가 그만큼 고상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여자의 그 미모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외모도 뛰어나고 고상하고 그런 여자라면은 당연히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김건모 사건으로 인해서 이 템프로라는 그 직업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직업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업소녀들을 이제 구인하는 그 광고들을 보면은요, 강남에 이렇게 막 벽에다가 막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형수술비를 지원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그렇게 예쁜 여성을 구하기도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업소에서는 성형수술비가 적어도 막 몇천만 원씩 될 텐데 그 목돈을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들의 수입을 생각을 하면 그 여자들이 꾸준히만 일한다면 그 손님이 지불한 액수의 90%나 가져가는데 그 여자들이 뭐 몇백만 원 벌겠어요? 천 단위로 벌겠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자들이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그런 김건모처럼 파렴치한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냥 고소해버리면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그냥 여자 구경하면서 술 따라주면 그냥 술이나 먹고 그러면서 얘기나 하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자가 한 달에 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대한민국 여자 직업 중에 이 템프로가 최고라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템프로가 최고의 직업이라는 건 이제 알았는데, 고상한 직업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그 상사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서도 그 쥐꼬리만한 그런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월급을 한 200만원 받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월급을 200만원씩 딱딱 받는다, 그런 직업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여자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갔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벌겠어요. 뭐 한 달에 막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버는 여성들은 그렇게 드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 쥐꼬리만한 그 봉급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그 보통의 여성들이 좀 불쌍하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그 여성들을 보면 아, 이 여자는 진짜 그 템프로 같은 데 가도 될 만큼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구나, 이런 여성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여성들이 왜 이런 그 유흥업소에 가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자존심 상하니까 안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업소에 가면 그 일 자체가 남자한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 몇 푼 벌겠다고
그 남자들한테 내 몸을 허락하고 난 그런 직업은 안 갖겠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그런 직업은 돈 많이 벌어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업소에는 가지 않는다. 미모가 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됐잖아요. 그 템프로라는 데는 남자가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여자를.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고, 그냥 얘기나 하면서 이제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서 거액을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템프로라고 이번에 김건모 사건으로 인해서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김건모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업소에서 일하지 않는 이런 정상적인 그냥 직장 여성들 뭐 이런 사람들만, 정상적인 여성들만 좀 불쌍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템프로라는 게 이렇게 고상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김건모 사건으로 인해서 판명이 됐으니까 이제 경쟁률도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템프로에 지원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들은요, 자기 남편이나 아들이 이런 유흥업소에 가는 걸 싫어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갖고 대부분의 그 룸살롱이라든가 이런 데는 망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런 데 가면 가격이 아주 비싼데, 거기에 가서 여자들한테 뭐 손 한번 잡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돈 주더라도 내 맘대로 거기서 뭐 김건모처럼 그렇게 까불당하는, 구속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안 가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 유흥업소가 망하든 말든 일단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제 구독자 중에 상당수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에게, 한국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이 된다면 저도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모 사건이 나고 나서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줌마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우선 제가 이제 근무하는 오피스텔에 정기 검침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가정에 가스 검침원 여성분들이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딩 같은데 전기실에 직접 가서 그 건물의 전기를 검침하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 여자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김건모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김건모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그리고 저하고 또 동갑인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웃어요. 웃으면서 업소녀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김건모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여자분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 중년 여성, 이런 분들은 업소녀 얘기를 안 듣고 김건모가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연락이 오는데, 제가 그 일전에 김건모 씨 관련돼 갖고 지금은 제가 영상을 내렸습니다만은 업소녀를, 피해자 업소녀를 비판한다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지지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보통 여성들이 있잖아요, 술집 여자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반 남자들보다 오히려 같은 여자들이 더 싫어해요, 술집 여자들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그 김건모 씨 영상을 피해자녀를 비판한다 뭐 이런 걸 올릴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업소녀를 비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건모 씨와 관련된 그 여자분 개인적으로 그 사건에 관련된 그 여자분은 비판하더라도 업소녀 업소에서 일하는 분 전체를 뭐 비판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구독자 중에도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사주를 되게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업소에서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사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김건모 씨 얘기하면서 괜히 뭐 업소녀 얘기 뭐 하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비판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집 여자 말을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그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전체를 갖다가 비판하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업소에서 일하는 그 여성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일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가 곧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아 내년부터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아니면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사주명리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던 일을 하겠다든가 하던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겉으로 볼 때는 운명론 같지만 이걸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운명론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변화라고 계속 자극을 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어려운 전문 용어긴 하지만 식신상관운이 없다. 그럼 이것은 건강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아 나는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취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얘기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건강 체크도 해야겠지만 꾸준히 뭐 운동을 하자, 뭐 헬스클럽에 가든지 아니면 수영을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사주를 보고 항상 변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마다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아, 난 뭘 해야겠다, 올해는 뭘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